자, 일단 우리 반 수업은 뭐 그거 안내표 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뭐 그거 받아봤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요 수업은 어서 와요. 이름이 뭐니? 민채. 우리 특강은 목적이 일단은 고3입니다. 알았죠? 뭐 고1, 고2 듣지 말라라는 거는 아닌데 아마 선행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좀 빨리 하려고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거 줄게. 우리 교재가 원래는 수능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수능 특강 2개년, 3개년 정도. 근데 수능 특강도 특강인데 거기는 레벨 난이도가 너무 쉬운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수능 완성으로 바꿨어. 교재 난이도가 살짝은 높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3용 수업이다 보니까 어때? 지금 이미 수원수투를 시험 다 봤죠? 그래서 지금의 수업의 목적은 뭐겠어?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가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신용 수원수투와 수능용 수원수투 차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내신. 완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내신. 그리고 요 모의고사 수능용은 조금 굵직굵직한 흐름들을 다뤄갑니다. 물론 첫 단원은 아니야. 첫 단원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을 가보면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개념 설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신용으로 나오는 녀석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 세부적인 거 물어보는 것들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어차피 안 물어봐가지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개념들이 몇 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주겠지. 이거는 내신에선 나와. 모의고사에선 나온 적이 없어. 앞으로는 근데 나올 수 있어.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학년들도 2학년들도 여기 중학생도 있는데 오늘 안 왔네. 중학생 내가 미적분까지 가르치는 애가 하나 있거든. 재민이 기억나? 너는 재민이랑 약간 세트인가 보다. 걔도 방학 동안 학기 중에 나랑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특강 듣겠다고 지금 명단 넣어놔가지고 오나 안 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학생도 뭐 말하려다가 말았지? 뭔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내신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내신용에 맞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너희들도 어차피 나중에 모의고사 본단 말이야. 1학년들, 뭐 2학년들 맞지? 중학생들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만 참고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다시 말하지만 개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녀석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수원도 수투도 한 방에 다뤄야 되다 보니 증명까지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이런 공식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는 기초 베이스로 들어가서 연산에만 이제 쓰일 거야. 그걸 가지고 다른 개념 이거랑 섞어서 만들어져 있는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정도? 오케이? 연산용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갈 길이 멀다. 오늘 바로 이제 수업 해봅시다. 자, 우리 첫날 첫 수업 이제 수원의 제일 첫 단원 지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지수 그리고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까지 싹 다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수와 로그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지수 함수,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로그 함수라 보면 돼.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지수에 대한 연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다시 한번 언급은 할게요. 그래서 아예 로그에 관련된 녀석들은 다음 시간에는 싹 몰아버릴까 싶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은 좀 봐서 알았죠? 책 순서대로 좀 진행하는 걸로 지나갈 거고 오늘은 그래서 지수 함수까지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이 로그 함수. 알았어요?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은 지수 로그에서 끊고 다음 시간을 지수 로그 함수를 같이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어쨌든 첫날 첫 단원, 자 수원의 첫 단원 지수입니다. 지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다? 그냥 지수가 아니죠.
지수를 뭐 하러 가보겠다? 점점 확장시키러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수1 첫 수업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중학교 때 분명히 우리가 지수 법칙을 배웠어. 지금 이 지수 법칙을 바꾸겠다거나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그 단원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지수 법칙을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중딩 때 배우던 지수는 전부 다 뭐였다? 말 그대로 지수가 무슨 범위에서만 끝났었다? 자연수에서 끝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요 수1에서 나오는 지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 0이 필요했던 거, 그리고 음의 정수가 필요했던 거, 그래서 정수를 만든 거,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섞어가지고 유리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섞어가지고 실수로 넘어가서 뭐 하러 가겠다? 이제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뭐 하러 가보겠다? 확장시켜 가보겠다 였어. 그러면서 등장하게 됐던 개념이 바로 뭐냐면 먼저 거듭제곱근을 배워오자. 왜? 이 녀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수를 확장을 시켜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단원의 첫 유형은 바로 거듭제곱근이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가지고 연산도 했고 뭐 의미도 물어봤고. 자, 그때 너희들이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제곱근이 뭐야? 였거든. 중딩 때부터 너희들이 제곱근을 해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 X를 뭐라고 불러보자?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자.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제곱근이 뭐야?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세제곱을 했을 때 생기는 X 3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X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A의 세제곱근이라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더 거듭해서 제곱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N제곱근을 만드는데 저기 민채 혹시 내 거 글씨 좀 작게 쓰고 있는데 오늘 보이냐? 아, 잘 보여? N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뭐야? X의 N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도록 하는 수? A가 되는 수를 찾아보자. 그때 그 X라는 녀석을 뭐라 부른다? A의 거듭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부르자 였었지.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여기 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뭔가 익숙하지. 종효가 근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해? 어느 단원에서? 함수에서 근이 등장하느니? 방정식에서 등장하지.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야? 이항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a는 0. 2차 방정식이죠. 얘는 x 3승 마이너스 a는 0. 3차 방정식이죠. xn승 마이너스 a는 0.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지. 그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개념이냐면 사실 아까 종혁이가 얘기했던 함수와 함수의 교점, 두 함수의 교점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뭐? 교점의 x좌표. 그러면서 이 거듭제곱근 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또 뭐냐면은 그래서 xn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보자. 그리고 y는 a라는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x의 n승을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n이 뭐일 때랑 짝수일 때랑. n이 뭐일 때요? 홀수일 때요. 그리고 나서 x의 n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져? 짝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자, 지금 나도 설명하면서 좀 방향을 잡을게. 오늘은 지수 로그에서 최대한 끊어볼게. 알았죠? 지수와 로그에서만.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다음 시간으로 보내고. 원래는 오늘 지수와 함수, 로그와 로그 함수 하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 로그와 로그 함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수와 로그로 끊고 다음 시간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알았죠? 책 순서로 갈게요. 어쨌든 x의 n승을 그려봤어. 그때 여기다 뭘 같이 그린다? y는 a를 그립니다. 근데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일 때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들이 달라지죠.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거랑 요거 x의 n승을 그렸을 때 그때 y는 a를 그려보면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a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뭘 보면서 이 값들을 보면서 개수를 살펴보지. 를
정리한 표를 너희들이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뭐? n이 짝수라면, n이 홀수라면 누구에 대해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즉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n이 짝수가 되는, 즉 짝수 제곱근일 때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그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 2개, 1개, 없다로 바뀌더라. 그리고 두 번째, 홀수 제곱근이라면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가 생기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책에는 없어요. 참고로 책에는 없고 내신용으로 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1번 64의 내 제곱근은 그는 두 개다. 자, 조영씨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그죠? 틀렸죠? 자, 가자. 분명히 방금 내가 양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 A 양수의 짝수 제곱근 두 개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두 개다 3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범위로 풀었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풀었으니 지금 이 얘기는, 즉 이 표는 실수인 것만 보면은 이렇게 개수가 맞춰집니다. 근데 지금 실수라고 했어? 아니요. 그럼 만약에 이 2번 보기에서 64라고 하는 녀석의 내 제곱근을 물어보는데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두 개다. 그러면 얘는 참인 거지. 됐죠? 근데 위에 거에서는 실수라고 안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64의 내 제곱근은 몇 개야? 4개가 돼야죠. 왜? 결국 n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근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2개, 4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4개, 8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무조건 8개입니다. 실근, 허근 다 합하면. 맞죠? 2차 방정식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판별식 0보다 클 때, 0일 때, 작을 때 얘기해보면 근들이 다 어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다라고 해도 어쨌든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무조건 2개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 물어보죠. 이게 완전 내신용.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지 정도? 참고 정도. 근데 여기 수능 완성해 보면은 일부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개수를 물어보세요, 구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조금씩 말을 바꾸는 것 뿐이죠. 물론 최대한 저 문제랑 비슷하게 맞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뭐 굳이 몇 번으로 가보자면은 뭐 4번? 자연수엠에 대해서 어떠한 녀석의 내 제곱근 짝수죠. 실수인 것은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앞에 수를 뭐 해달라는 얘기야? 음수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안 넘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다?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개다를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긴 했었지. 이해됐죠? 0도 안 되고 음수. 이해됐음? 요 정도로 바뀌어서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 1번에서도 있었고 지금 4번에서도 존재했었고. 알았죠? 요 정도로 물어보는 거 끝. 거듭제곱근. 됐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 필기하는 시간 조금 줄여주려고 거기 몇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요 수능 완성 요교재는 원래는 내가 개론 설명 잘 안 써놓는데 거기다가 표 하나 넣어놨어요. 바로 1번 보이죠? 요 표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그림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모의고사 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내신을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그림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될 거야.
알았어요? 내신에서는 무조건 물어보거든. 저런 식으로.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도 연산을 물어보긴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많고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뭐 해보자? 성질, 뭔가 연산을 하러 가보자라고 하는데, 자, 사실상 우리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는 많이 쓴다, 안 쓴다? 사실 안 씁니다. 뭘로 풀면 훨씬 단순하거든.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해줄 때 너네가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하잖아. 루트 얼마야? 6이라고 풀거든. 처럼 n제곱근 똑같은 놈을 둘이 곱할 때는 뭐 한다? 하나로 합치면서 a, b로 가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도 해봐야지. 나누기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 n제곱근 합쳐주면서 a 나누기 b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뭐도 해봐야지. 제곱근이 두 개가 등장하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해버리면서 nm제곱근 a 합쳐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n제곱근 안에 지수꼴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지수를 뭐 해도 된다? 바깥으로 아예 뽑아내버려도 됩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n제곱근과 a의 지수에 똑같은 만약에 뭐 p의 배수꼴로 들어가 있었다면 p를 의해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둘을 약분해버려서 n제곱근 a의 m승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제곱근의 a의 6승이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약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얼마? 루트 a의 3승이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또는 이거는 사실 거의 잘 안 쓰긴 한데 거듭제곱근 앞에 수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합치기 위해서. 그때는 똑같이 얘에다가 p를 곱해서 4를 만들려면 여기도 p를 곱해서 똑같이 배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있었고 내신에서는 서술형에서 반드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를 많이 연습을 시켰었어. 오케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1학년들은. 근데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하나 나오는데요. 뭐 또 하나 더 찾자면 7번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2번, 7번 같은 문제들은 근데 꼭 거듭제곱근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전부 다 뭐로 연산을 바꿔서 푸세요? 지수로 바꿔서 푸세요라는 얘기를 보통 하고요. 내가 말 안 해도 사실 학생들이 다 지수로 바꿔서 풉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모범 답안은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거기 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있는 표래, 이 공식들 다 나와 있지? 이 녀석들도 한 번씩 눈여겨 두시고요. 1학년들은 자, 여기다가 같이 써놓을까? 서술형에서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세요라고. 1, 2학년들은.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사용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나도 싫어하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 넘어와야지. 자, 여기 아마 밑에 거기 1페이지 요 개념 설명 나오죠? 요 밑에나 옆에다가 조금 써줘야 되는 녀석 하나 나올 겁니다. 이제 지수를 확장하러 갈 거야. 자, 뭐 용성이, 용준이, 형준이, 그 다음에 종혁이, 그 다음에 정현이까지 자네들은 한번 했던 거라서 조금 가볍게 진행하는 거지. 여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자세하게 예시들도 들고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의미에서 살짝 불필요한 것들은 좀 템포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 알았어? 알겠죠? 형주도 알겠죠? 알겠지? 가자. 자, 간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확장해보자. 그럼 아까, 지워버렸네. A의 지수가 아까 무슨 범위였어? 중링 때까지는 전부 다 자연수 범위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추가해야 된다 그랬어? 0이라던가 음의 정수를 추가해야만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다, 그치? 맞죠? 그러면서 여기 쫙 설명하는데, 자, 모의고사 대비하는 고3들은 사실 증명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요 지수 법칙 파트는요,
고등부 수준에서 단순하게 증명을 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녀석이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공식으로 확인 정도만 하지 증명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알았죠? 거의 받아들이면 되는 수준 정도. 어쨌든 그래서 A의 지수가 뭐인 걸 찾아가 보자. 0인 걸 찾아가 보자. 민채야, 요거 기억나니? A의 0승. 지수가 0이면 무조건 얼마다? 1. 그 다음에 한 번 더. A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요 녀석의 의미는 뭐다? A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에 A의 마이너스 N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의미하게 되겠지? A의 N승이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승을 추가하세요. 역수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의미하는 거였다. 맞죠?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지. 왜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특별한 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A의 1승의 의미가 뭐야? A를 한번 곱하세요. A를 한번 곱해줘야지. A의 2승이 뭐야? A를 2번 곱해주세요지.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곱하지. 그게 1이었던 거고, 그래서 0승은 1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저 마이너스 승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조금 더 활용해서 더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지수 법칙에서 나오는 지수들은 전부 다 뭐다? 정수 자연수 NM이 아니라 유리수 RS가 아니라 실수 전체까지 가서 X승으로 가죠. 그때 A의 X승과 A의 Y승을 곱하면 A의 지수 둘이 더하고 A의 X승과 A의 X승을 나눌 때 뭐야? 나눌 때 그때는 뭐가 된다? 지수끼리 빼주세요가 되는 거였지. 그럼 여기서 중학교 때는 사실 N승과 M승을 나누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었어? A의 N 빼기 M승으로 끝났던 게 아니지. 그때는 뭐라고 했어? 1이 될 수도 있고요. A의 N-N승의 역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N이 더 클 때, N과 M이 같을 때, M이 더 클 때.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 NM이 같아지면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0승이 되는데 0승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교 때는 없었잖아. 그래서 NM이 똑같네. 똑같은 수로 나누니까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N 빼기 M 하려면은 뭐야? 음수가 나오죠. 근데 음수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강제적으로 역수를 해놨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승이나 음수승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로만 가시면 되는 게 수원에서의 지수 법칙. 됐음? 자,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설명해보자. 우리는 이 지수 법칙이 어느 범위에서도 성립한다? 실수 XY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야.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이 뭐야? 뭔지 몰라. 근데 A의 1승을 곱했을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돼. 0이 되는 거는 알거든. 그리고 0승이 1인 것까지는 알고 있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승을 찾아갑니다. 양변에 뭘 나눠버려요? A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뭐야?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음수승.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종효가 A의 지수에 n분의 1승이 들어간다. 얘의 의미는 뭐였지? n제곱근 a죠. 그 다음에 a의 지수에 뭐가 들어간다? n분의 m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야? n제곱근 a의 m승이 되는 거죠. m제곱. 맞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유리수 지수, 누구?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거기에 순환소수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수꼴이 아닌 유리수니까 결국 무슨 꼴? 분수꼴을 유지하고 있는 녀석. 즉 분수지수를 설명하는 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저 녀석이었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근데 왜 A의 n분의 1승이 n제곱근을 나타내는지는 알아야지. 근데 요것도 증명을 안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녀석도
지수 법칙 성립하는 건 알아. n분의 1승이 뭔지는 몰라도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알기 때문에 n승을 취해버려요. 그럼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뭐다? 1승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지수 법칙 쓴 거야? A의 X승을 전체 Y승을 하고 있다면 지수끼리 곱해주세요. 기억나죠? 그 녀석을 사용한 거고, 그때 당신들의 요 노란색 식에서, 빨간색 식에서 얘를 가리고 생각해봐. 이게 뭔데? 내가 가린 요 녀석은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지. 거듭제곱근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가린 놈의 이름이 뭐라고?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놈, 즉 a의 n제곱근이 되고, 그래서 그게 뭔데? n제곱근 a. 근데 그게 요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a다 라고 넘어오는 거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증명하고 끝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지수법칙은 a의 x승과 b의 x승. 그때 a, b의 전체 x승이라고 쓰는 거. 여기까지가 중딩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실수 전체에 대한 지수법칙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미치는 항상 양수. x, y는 이제 실수 전체. 끝. 됐음? 네,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지수예요. 이거 가지고 연산 연습을 시키겠지. 자, 한두 개만 해볼까? 아까 얘기했던 2번 하나 푸시고요. 일단 풀고 계세요. 번호 써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수의 확장 유형 2번에 내가 이걸 써놨구나. 안 써도 되네. 5페이지에 다 있구나. 그 다음에 16번 하나 더. 두 개만 풀어볼까?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아, 뻥치고 있네. 16번. 너 눈이 안 좋니? 이게 11로 보였어? 아,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네. 근데 큰일 났어. 내가 언제서부터 녹화를 안 했을까? 방금 잠깐 쉬었다 합시다 했는데 녹화가 끊어져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실수하지? 여기서부터 끊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로그의 기본 성질. 자, 요 녀석은요, 내신에서는 사실 로그에서 나오는 메인 테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로그 가지고 기본 연산하고 이런 것들. 자, 근데 수능에서는 얘는 않는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연산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당연히 2차 방정식 만나면 인수분해 할 줄 아는 것처럼, 2차 방정식 만났을 때 판별식 아는 것처럼, 기본적인 연산이 되어 있고 얘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저기 뒤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할 때도 지수 법칙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쓰이는 녀석이라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녀석이에요. 자, 혹시 연산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조금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좀 연산을 개인적으로 더 연산 연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갑니다. 아쉽게도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이 녀석은 그냥 알고 있다는 상태로, 외우고 나서의 상태로 풀러 들어갈게요. 조인이 잠 깨고, 자, 갑니다.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 예연아, 밑이 얼마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로그 얼마지? 0입니다. A의 0승은 1이다라고 기억을 해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로그 자체로 기억을 해버립시다. 형준씨 다시 한번 밑과 진수에서 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그 로그 값은 얼마다?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다. 두 번째, 예연아,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얼마예요? 1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두 개를 이제부터 더하기 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너희들이 확인해줘야 되는 거, 이걸로 강조를 할게. 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밑이 같은 상황에서 로그를 두 개 더하고 있다면 뭐 한다?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곱하러 들어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밑이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로그를 뺀다.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한다?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나눈다. 기억나지? 용성, 용중, 둘이 기억나지? 정의도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녀석은 사실 그 다음 공식에서 한 번 더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밑이 아니라 진수가 지수꼴을 띠고 있다. x의 n승꼴로. 그러면 그 n, 지수에는 뭐 할 수 있다? 로그 앞에 개수로 뽑아내버릴 수 있었지. n 로그 a의 x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식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원래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설명하는데 나는 그냥 밑변환 공식 하나로 4개의 공식을 싹 다 설명할 겁니다. 자, 밑변환 공식 일단 첫 번째 로그들을 만났어.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었지. 우리들은 로그를 더하기 빼기로 만나게 할 때 밑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이지. 오케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밑이 같은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밑이 달라. 그러면 뭐 해야 돼? 밑을 바꿔가지고 같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 자, 지금 로그 AB가 있습니다. 주변에 더하기 빼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보니까 밑이 전부 다 C인 거야. 그때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밑이 C인 로그로 바꾸면서 분모에도 밑이 C, 분자에도 밑이 C인 로그들을 가지고 오되 밑에 있었던 A는 여기로, 진수 자리에 있었던 B는 여기로. 그래서 B, A 들어가죠. 요거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로그 A의 B가 등장했어. 어떤 로그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을 보니까 밑이 전부 다 뭐더라? B더라. B.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밑이 B로 바꾸고 싶었어. 그래 봐야 이 공식 그대로죠. 그래서 분모에도 밑이 B, 분자에도 밑이 B 로그를 쓰긴 쓰는데, 자, 근데 여기 있는 밑을, 여기 있는 진수를 아래로 올리고 나니까 분자에 뭐가 보여? 로그의 B의 B,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가 등장하네? 그 녀석은 뭐다? 1이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밑과 진수가 바뀐 로그는 뭐다?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내신형 연습용 문제, 뭔 소리야? 내신에서 나오는 연산형 문제를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왔지?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의 곱은 반드시 뭐다? 1이 된다.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조금만 더 바꿔보면은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5와 로그 5의 7을 곱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빠르게 연산한 방법이 있지만 원래는 뭐야? 밑을 바꿔주는 거지. 자, 밑을 2로 갈래? 3으로 갈래? 5로 갈래? 뭐로 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골라줘. 2. 그래, 밑을 2로 바꿔보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녀석은요. 로그 2의 3이고 로그 2의 5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는요. 로그 2의 5고 로그 2의 7이죠. 하고 보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것들 약분이 되네. 그럼 남는 게 답이 뭐다? 로그 2의 7이다. 그치? 자, 이 녀석을 조금 빨리 푸는 방법 뭐다? 결국 여기에 있는 밑과 진수, 밑과 진수, 밑과 진수는 밑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 전부 다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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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가 될 거지. 밑은 같아져 있고. 그래서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바꾼 뒤에 약분이 될 거라서 지금 미리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죠. 그리고 로그 5를 5랑 같이 약분을 시켜버리면 남는 거 로그 2의 7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케이? 내신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렇게 연산하세요. 왜? 풀이가 잘 안 보거든. 알았죠? 이런 식의 연산들이 가능하다. 그게 얘나 얘를 이용하는 거다. 알았음? 됐죠?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무슨 꼴을 띠고 있다? 지수꼴을 띠고 있습니다. 둘 다. 그때 진수에 있는 지수인 B의 n승을 앞으로 개수로 뽑아내면 된다 그랬고 그게 요 공식이었어. 근데 밑도 지수꼴을 띠고 있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 이 녀석도 역시 뽑아낼 수 있죠. 그때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자? 역수로. 그래서 밑을 A의 M승을 A로 바꾼다라고 해서 나는 일단 밑 빼는 공식에 집어넣어 놨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연산이 가능해진 거임? 너희들이 로그 8의 16 같은 거.
밑과 진수가 모두 다 뭐야? 2의 지수꼴, 2의 지수꼴. 그래서 3 뽑아내고 4 뽑아내고 3 뽑아낼 때는 분모로 4 뽑아낼 때는 분자로. 뽑아내고 나면 남는 게 로그 2의 2니까 1 생략. 그럼 답은 3분의 4.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은 사실 수능에서는 잘 안 만나는 녀석이기는 해. 내신용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그래도 다 알아두세요. A라는 놈을 밑으로 하는 지수가 있는데 지수의 밑이 B인 로그가 들어간다. 그때 그 진수에 C가 있다면 이 A와 C를 뭐 해버리면 자리를 바꾸게 되더라도 성립합니다. 요거까지 해서 로그에서 나오는 공식 다 설명한 거예요. 됐나요? 오늘 하려고 하는 개념 설명은 여기가 답니다. 그냥 수원수투의 그냥 뭐랄까 오늘은 그냥 몸풀기 단원이라고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가 진짜 수원 내용이다. 지수 함수. 알았음? 알았음? 네. 자,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뭐다? 수능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안 나온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기초 연산, 그냥 판별식 같은 녀석,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녀석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았죠? 뭐, 지수함수 할 때, 당연히 지수법칙 쓰겠지. 로그 함수 할 때, 로그 방정식 할 때, 당연히 이 공식들 다 쓴다고. 알았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정도?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27번 같은 문제는요, 거의 안 나오는 녀석일 거예요. 수능에서는. 자, 일단은 가보자. 나머지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숙제로 풀면서 연습을 해오도록 하시고, 자, 35번 하나 풀어주시고요. 일단 35번 풀고 있어봐. 그리고 41번 하나만 더 풀까? 내가 아까 뭐 풀렸냐? 35? 35번, 41번 두 개 풀어봅시다. 이번에 어려운 거 하나 좀 풀어볼까? 있나? 43번 하나 더. 자, 3개 풀게요. 이기. 우리 지금 이 방학 때 진행하는 수원, 수투 특강의 목적이라 해야 되나? 방향이라 해야 되나? 를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푸는 시간 다시 줄게. 원래 대부분의 뭐 정규 수업도 특강도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우리가 수업 때 일단 숙제 풀이는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해? 개념 설명을 하면서 많은 예시를 들어주지. 그러면서 이 예시를 보여주고 개념 설명 또 하고 예시 보여주고 개념 설명하고 계속 응용되고 바뀌는 과정 또는 문제 적용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수업은 약간 어디가 메인이냐면 여기가 메인이다. 원래 수업은 얘가 메인이죠. 숙제 풀이는 그냥 약간 내가 도와주는 정도? 근데 지금 이 특강은 너희들이 한번 했던 거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목적이었던 대상이었던 특강이라서 얘가 메인이 아니라 얘가 메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교재를 내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풀린 문제 많을 겁니다. 10문제를 만약에 10문제니까 숙제일 리는 없지만 10문제가 숙제라고 했을 때 10문제가 다 질문이어도 좋아요. 너희들이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해주면 거기서 내가 풀이를 하는 게 내 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때는 예시 문제는 지금은 첫날이니까 숙제 풀이가 없었으니까 많이 보여주지만 사실 개념 설명을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남는 시간에 조금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마플, 센 뭐 이런 거를 갈 때는 유형별 풀이라고 해서 유형 1번 문제 쪼르륵 있고 유형 2번 문제 쪼르륵 있고 이런 식이지. 근데 얘는 수능용 교재입니다. 수능에는요 유형 1번, 2번, 3번 이런 거 없어요. 다 섞어 놓는 게 메인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단원의 순서상 지수로 몰아놓고 로감수를 몰아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다 섞여서 나오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형별 풀이라는 거를 못 해주는 교재, 수능 공부 자체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예시를 뺀 거지.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써주는 식으로 예시를 들기는 할 겁니다. 알았죠? 근데 교재를 가지고 푸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숙제 풀이와 개념 설명 그건 거의 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뭐 20개 중에 와 씨 나 15개가 질문이야. 와 어떡해. 이게 아니고 그걸 원래 목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해달라고.
많이 풀어보고. 오케이? 5개만 풀어와도 좋아요. 10개만 풀어와도 좋고 30개, 40개 냈을 때 숙제를. 알았음? 질문 최대한 많이 하셈. 알았음? 그래요. 일단 계속 아까 저 3개 푸세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져야지. 자, 가볼까? 35번이네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로그를 만났다. 다다음 시간에 계속 할 얘기입니다. 로그를 만났다. 로그 방정식이다. 로그 부등식이다. 로그 함수다. 뭐, 또는 이런 거다. 뭐부터 보자? 로그들은 밑부터 확인합시다. 밑이 어때요? 개판이다, 그죠? 어떤 거는 로그 A, 어떤 거는 밑이 B, 어떤 거는 밑이 C. 밑을 통일시켜줘야지. 맞지? 자, 종혁아. 밑을 뭐로 통일시킬래? 아, 뭐 말을 하세요. 왜, 입모양만 하면 내가 계속 널 쳐다봐야 되냐? 밑을.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요? A로 통일시켜서 풀었어? 아, 오케이. 자, 밑을 A로든 B로든 C로든 어쨌든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알았죠? 가보자. 첫 번째 녀석, 로그 A의 B. 그럼 두 번째 녀석은 뭐야? 이 로그 A의 B 분의 로그 A의 C.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뭐예요? 이번에는 진수에 있는 A를 가지고 밑으로 쓰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역수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뭘로 푸는 거? 이걸로 한번 풀어주고 이걸로 한번 풀어주는 거지. 두 번째 녀석 한번 볼까? 자, 갑니다.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로그 A의 C의 전체 제곱은 요거 곱한 거지. 는 뭐다? 이거 둘이 곱해주면 뭐예요? 2 로그 A의 B. 그래서 약분. 두 번째, 앞에 있는 거 둘이 얘도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된다. 그치? 그럼 뭐예요? 로그 A의 C는 2 곱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뭐 여기서부터 출발 쪼르륵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음.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첫 번째 녀석 그래서 뭐라고? 로그 A의 C는 2 곱하기 로그 A의 B의 전체 제곱. 두 번째 녀석은 2 곱하기 로그 A의 C는 제곱을 했을 때 로그 A의 B랑 같아진다. 그럼 얘도 로그 A의 C, 로그 A의 B. 얘도 로그 A의 B, 로그 A의 C에 대한 내용이다. 그치? 둘이 뭐 하면 되겠네?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그 A의 B 자리에 뭐 합니다? 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연립이죠? 그럼 좌변부터 가자. 그러면은 뭐 나옵니까? 로그 A의 C는 얘가 제곱 속에 들어갔다. 2도 제곱해야 돼요. 그럼 뭐야? 8 곱하기 로그 A의 C의 전체 몇 승? 4승이 됐겠네. 그러면 로그 A C가 나왔다. 그치? 얼마입니까? 2분의 1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누구도 찾을 수 있고 로그 A, B도 찾을 수 있고 로그 A, B를 찾고 나면 다시 집어넣어서 이게 다구나. 로그 A, B, 로그 A, C 다 찾을 수 있다. 그치?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네? 마지막 답을 구하면 되겠네. 끝. 됐음?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됐나요? 됐죠? 또 다른 풀이 있죠? 있기는 합니다. 뭐 그 풀이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가셔도 돼요. 지금 나는 이제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이는 그 풀을 사용한 것뿐. 예은이 당신은 어떻게 풀었어요? 네. 네. 네네. 그렇지. 우리가 사실 유리식 수학 하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는 K를 사실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치환해도 좋아. 로그 A의 B는 K다. 로그 A의 C, B의 C구나. 로그 B의 C는 뭐다? 2K다. 로그 C의 A는 뭐다? 4K다. 얘를 이용하는 풀이가 훨씬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야? K 더하기 2K 더하기 4K니까 답은 얼마? 7K로 답을 내시면 되겠지. 거기서 힌트 잡아줘. 7의 배수 아싸 답은 1번.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당신들은 뭐 하러 가는 거? K를 찾기 위한 공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요 녀석의 관계들을 읽어주면 돼. 우리가 요 녀석과 요 녀석만 가지고 와봐. 로그 A의 B는 뭐예요? K죠. 마지막 녀석 보자.
얘는 뭐예요? 로그 A의 C로 바꿀 수 있죠. 아, 바꿀 수 있죠. 뭐 한 거예요? 밑과 진수 자리 바꿨습니다. 그럼 뭐 한 거야? 역수를 쓴 거거든. 그치? 그러고 나서 요 녀석 가지고 뭐 하러 들어가면 돼? 너희들이 나누기꼴로 들어가면은 결국 뭐 만들 수 있어? 로그 A의 B, 로그 A의 C. 그게 뭔데? 로그 B의 C. 맞죠? 그래서 답변이 뭐야?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 둘이 가지고 역수를 만들었네. 그럼 뭐야? K분의 4K분의 1. 됐음? 그럼 뭐임? 4K 제곱분의 1. 근데 그게 뭐야? 예, 2K. 그러면 K가 나와. 그럼 답은 2가 아니라 K가 나와.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도 돼요. 또는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은 A, B, C 해서 뭐 치환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뭐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나오기는 합니다. K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 물론 여기 있는 과정도 또 다른 방식으로 연산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 알았음? 됐음? 네. 가자. 이번에는 몇 번 풀어보라고 했냐? 41번 풀어보라고 했냐? 41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먼저 보자? 로고들이 많이 등장하면 밑을 바라보자. 자, 밑을 뭐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 이번에는 3 좋아요. X로 해도 좋아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상로그 있네 세 번째. 세 번째 상로그가 두 개가 있네. 아, 그러면 상로그로 가야지도 좋고요. 나 그냥 밑을 2로 해야지. 해도 좋습니다. 다 답은 나와요. 근데 효율적인 밑이 있지. 이번에는 뭐? 밑의 X, 진수의 X, 여기도 분모의 진수의 X. 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은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녀석은 역수의 꼴이 힌트지.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서 뭐 해주세요? 로그 X의 3으로 써달라는 얘기겠네. 세 번째 녀석은 밑변환 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 거꾸로 들어오는 거. 요 녀석은 뭐다? 로그 밑에 있는 진수를 밑으로, 위에 분자에 있는 진수를 진수로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뭐가 됐어? 밑들이 다 x, x, x 똑같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네?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얼마? 30. 근데 그게 얼마예요? 2분의 1. 이걸 답으로 내시면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고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x라는 놈의 지수가 2분의 1이면 그때 나오는 게 진수값 얼마다? 30이다.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x가 나오겠네. 됐죠? 요렇게 이제 답을 내주는 거겠지. 답은 그래서 얼마? 900. 그 다음에 43번 같은 문제들은 뭐 이제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던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활용형 문제죠. 요 활용형 문제는 사실 뭐 중등 때 나오던 어떤 거, 뭐 중등 기하라던가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정삼각형의 넓이 같은 그런 넓이 공식이라던가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몇 개 섞은 것밖에 없고 뭐 특별한 활용은 아니다. 그죠? 갑니다. AB의 길이 얼마임? 로그 3의 25. BC의 길이 얼마임? 로그 5의 3. AD의 길이 얼마임? 로그 5의 9.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넓이를 구하세요. 무슨 꼴? 사다리 꼴. 그럼 당연히 넓이 공식은 뭐임? 2분의 1 곱하기 윗변 로그 5의 3 더하기 아랫변 로그 5의 9. 그 다음에 높이 로그 3의 25. 그래서 요거는 이 연산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 진수끼리 로그끼리 더한다.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해주시면 됩니다. 27도 좋고요. 3의 삼승도 좋아요. 두 번째 녀석 25를 25로 두는 게 아니라 5의 제곱으로 갑시다. 그럼 이 2, 3 지수들은 뭐 할 수 있어? 전부 다 앞에 개수를 뽑아내고 나면은 3 뽑아 나오고 2 뽑아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로그 5의 3과 로그 3의 5인데 요 녀석 둘이 무슨 관계 있다 형준아?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으니까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래서 둘이 뭐 한다?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답은 얼마? 그냥 3. 이걸 원하는 거죠. 됐음. 밑과 진수의 자리에 바뀌어 있다. 뭐 해주세요? 역수 관계를 읽어주세요. 여기까지가 로그의 기본. 어때? 지수와 로그. 할만하냐? 오케이?
연산 연습은 너희들이 별도로 따로 혼자 집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벌써 한 5번째쯤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수 로그 함수나 뭐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한 기초 상식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 주세요를 원했던 단원입니다. 요걸 수능에 내기 위해서 수능 완성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알았어? 물론 내면은 땡큐지. 받아 먹으면 되고 그래봐야 2점, 3점짜리 문제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예요. 오늘 숙제는 진짜 별거 없겠죠? 그럼 여기 시간이 잠깐 남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다음 시간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유형 7번부터 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 설명만 오늘 좀 진행해 줄게. 알았지? 자, 오늘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디냐면 유형 7번과 유형 9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하나 더 있네. 뭐 유형 뭐 11번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어는 끝낼 거거든. 그럼 바로 다음 주 우리가 화목반이지. 다음 주 목요일에 바로 삼각함수 시작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간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자, 뭐냐면 지수 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예요. 이미 너희들이 지수 함수라고 하면은 y는 a의 x승, 로그 함수라고 하면은 y는 로그 밑이 a 진수가 x인 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치? 이게 지금 유형 7번, 9번이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봐야 돼? 반드시 밑 a의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기본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되는 거 알죠? a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밑이 a가 1보다 작은 양수면 어때?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신에서 뭘 많이 물어봐? 특징도 물어보고 막 점근선도 물어보고 평이동 선 뒤에 어떻게 되고 x가 증가하면 증가하는지 물어보고 등등등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오케이? 수능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어디를 물어보는지 좀 더 얘기할게. 그러면서 어쨌든 요점, 항상 지나는 요점 몇 코마 몇? 0,1 나오죠. 뭐 이거 가지고 평이동 정도도 찾았었고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로그 함수로 가본다. 로그 함수로 가게 돼도 역시 그래프의 개형은 당신들이 기억해야 되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오고요. 1보다 크다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들 그릴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은 진수가 1일 때 로그는 0이다. 1,0을 지납니다. 이거 가지고 역시 평이동 되는 정도라던가 평이동 후 겹치는 거라던가 이런 거 찾고 막 정의역도 물어보고 수역도 물어보고 막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 그래프 특징을 물어보는 건 내신용 수능. 어차피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설명 안 할 건 아니고 원래 수원 처음 내신용을 했을 때도 결국 뭐 하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서 특징 찾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배운 함수들 중에 이차 함수가 진짜 어려운 함수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그리고 유리함수도 굉장히 어려운 함수입니다. 왜? 특징들이 많잖아. 제일 대표적인 대칭성이라는 특징도 있고 축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고 최대 최소 찾을 때 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최대 최소 위치도 다 달라지고 맞죠? 그런 다이나믹한 얘기들을 막 하는 그게 이차 함수고 유리함수고 걔네들이 어려운 거였고 수학학 때 배웠던 무리함수라던가 수1 때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증가만 한대. 무조건 정의역이 클 때 작을 때 둘 중 하나에서 최대값 최소값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최대 최소 문제도 별거 없고 그럼 여기서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관계 읽기랑 산술기하를 가지고 오는 녀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방정식, 부등식도 거기가 메인 테마가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하나를 사실은 설명했었냐면 아마 까먹었을 텐데 나랑 배운 애들도 자, 민채씨 한번 너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로그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봐. 이 로그가 산술기하로 넘어가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둘 다 양수. 즉 로그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갑니다. 민채는 나랑 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로그 A의 B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힌트는 여기 다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양수가 될까? 로그 AB가 양수라는 얘기는 결국 Y좌표가 양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거 아니면은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빨간색이라면 어때요? 밑이 1보다 크면서 X, 정의역이 1의 오른쪽, 즉 1보다 큰 범위. B도 1보다 크면 돼.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밑이 1보다 작은 양수가 되면서 그때 정의역도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대응되고 있죠. 정의역도 어때? B도 어때? 0과 1 사이면 됩니다. 이거를 식처럼 달다 A가 1보다 클 때 B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밑도 진수도 범위를 어디랑 어디로 생각했을 때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범위에 있다? 같은 범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로그는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산술기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서술형에서는 그걸 쓰는 것도 중요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를 산술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질 거고 어쨌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당장 오늘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개념 설명 미리 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야 되는 그 개념 설명 때 중요한 문제가 내용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지수 로그 함수는 심플하니까 결국 뭘 물어본다 그래서 산술기하 말고 관계 읽기라고 얘기했지. 오늘 그 내용 잠깐 몇 가지만 보여주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 있어? 종혁아. 화면은 끄자 이제.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한다. 왜 관계 읽기가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수능 범위에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물어볼 질문이 많은 함수예요. 유리함수도 만약에 수능 범위에 나온다면은 수능에 나온다면은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 함수입니다. 특징들이 많거든. 근데 무리함수라던가 지수 로그 함수는 너무 심플해. 미적분으로 가봐. 거기서 나오는 지수 로그 함수도 진짜 단순해요. 미분이 어려운 거고 극한이 어려운 거지.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자체는 단순하거든. 그럼 지수 함수 그래프 하나 딱 주고 나서 물어보기에는 수능에서 물어볼 게 없어. 4점짜리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함수 이상의 관계 읽기가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섞여 나오는 경우라면 의심을 하세요. 무슨 관계 있진 않을까? 역함수 관계에 있진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그 그래프들을 살펴보세요. 이거는 쉽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 얘기 했었을 거야. 저기 수원 나랑 했던 사람들은. 이거 왜 주황색이냐? 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해보자. y는 2x승이 있고요. y는 로그 2x가 있어요. 자, 둘이 무슨 관계 있어? 역함수 관계. 왜 오늘 입만 뻥긋뻥긋하냐, 종우가. 목이 아파서 알았어.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뭘 보고 판단합니다? 밑이 2 똑같거든. 자, 그래서 지수와 로그가 섞여 나온다.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걸 의심하면서 봐. 역함수. 물론 밑이 같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밑이 다르다면 역함수 관계는 아니겠지. 두 번째. y는 2x승이 있고요. y는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자.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어요? 다시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나는 계속 물어볼 거야. 답은 무슨 관계 있습니다. 또는 없으면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무슨 관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았죠? 자, 왜?
밑에 있는 함수의 밑이 얼마야? 지수함수의 4의 x죠. 밑이 다른 경우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 로그도 만약에 로그 2에서 x랑 로그 3의 x가 나오면은 그들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럼 이번에 질문을 바꿔보자. y는 2에 x승과 y는 2에 x 플러스 1승이 있다.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어, 예연아? 예? 아니죠. 그거 말고요. 민채야, 무슨 관계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어? 평행이동. 뭐 두 배 관계라는 거는요, 없습니다, 이 사람아. 알았어?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관계를 다 두 배라고 얘기를 할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맞죠? 물론 두 배 관계라고 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메인이 아니고 평행이동 관계 있습니다. 즉 지수와 지수가 나오면 혹시 평행이동 관계에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면서 뭐란 얘기야. 자, 이번엔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 갑니다.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y는 3 곱하기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둘이 무슨 관계 있을까? 뭐. 아무 관계 없다? 아닙니다. 얘는 평행이동 관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밑에 거. 아니, 앞에 3배를 한다? 3배 관계요!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3이라는 놈을 사실 뭐로 고칠 수 있어? 2의 로그 2의 3으로 고칠 수 있어. 거기다가 뒤에 2의 x승이 곱해진 거거든. 그래서 얘는 2의 지수에 x 더하기 상수꼴로 고칠 수 있는, 즉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이동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밑이 안 달라졌어. 됐죠?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 녀석이요, 선생님들도 많이들 놓치는 문제예요. 이거 내가 수원 특강이래. 경수업 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학원과에서도 요거 가지고 어떤 십몇 년 가르쳤던 학원쌤이, 그것도 학원과에서 평촌, 뭐 중기동 하는 학원과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왜 평행이동 관계냐고 물어보더라고. 선생들도 많이 놓치는 파트입니다. 근데 평행이동 관계 있어요.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시간 되면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다시 한번, 지수와 로그가 같이 섞여 있다. 어떤 관계에 있지는 않을까? 역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 의심함수 쳐다보고, 지수와 지수, 지수와 지수, 지수와 지수가 있으면 평행이동 관계에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면서 쳐다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로그 가지고 와볼까? 자, y는 로그 2의 x랑 이거는 쓰지 말아봐. y는 로그 3의 x는 무슨 관계에 있어? 아무 관계 없죠? 맞죠? 밑이 달라지면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얘 지수 앞에, 지수꼴 앞에다가 개수를 곱한 것처럼 로그꼴 앞에다가 개수를 바꿔보자.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 지수나 로그는 밑을 바꾸게 되면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면 저 앞에 2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임?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앞에 있는 2가 지수로 올라가도 되지만,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도 되지만, 밑의 지수로 올라가면서 밑을 바꿔버릴 수 있잖아. 2가 내려가니까 2분의 1승. 그래서 루트로 쓴 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건 좀 쉬울 수 있는데, y는 로그 2x. 이번에는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x의 개수를 바꿨더니 밑을 바꿨었지. 이번에는 로그에서 x의 개수를 바꿔보자.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즉, 로그와 로그니까 평행이동 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무슨 관계 있죠? 평행이동 관계 있죠. 왜? 진수가 곱이꼴을 띄고 있으니까 더하기꼴로 뽑아낼 수 있잖아. 평행이동 관계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 가지고 물어보고 내신에서는 이걸 가지고 단독 출제시키지. 내신용이다. 이거는 뭐 고3 아닌 사람들만 일단은 써놔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은 다음 중 문제만 써줄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포함. 평행이동 후 겹치는 것 찾아주세요. 이걸로 내신에서는 자주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요.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주셈. 그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다 얘예요. 다른 것들은 쉬운데 얘 때문에 우르르 틀려오거든. 조심하셔야 됨. 알았음. 자, 그럼 가자. 여기서 너네들이 수능이나 내신에서 요 평행이동 관계 읽기를 가지고 만드는 좀 되게 쉬운 문제 하나 예를 들어 줄게. y는 문제를 바로 쓸까?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색깔 다르게 할까? 여기에 y는 로그 2의 4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둘은 무슨 관계 있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관계 있지. 왜? 로그 2의 x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니까. 자, 그걸 가지고 읽었다고 치고 여기에서 나는 각각의 함수 위에 이 함수 위에 a, 이 함수 위에 b, 이 함수 위에 c를 가지고 와서 정삼각형을 만들 거야. a, b, c. 자, 그때 이 AC는 당연히 X축과는 수직이고요. 그렇죠?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자, 근데 요 정삼각형이, 아니,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고 싶대. 그때 이 녀석의 넓이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답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 하면서 답을 바로 낼 수 있어야 되겠지. 왜? 이게 2니까. 아까 Y축 방향이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넓이 말고 정삼각형일 때 뭐 찾아보자? B의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자, 이게 옛날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관계 읽기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때 너희들이 빠르게 찾는 거는 당연히 평행이동을 찾아야 되고. 그럼 지금 내가 먼저 설명했으니까 이게 길이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가 보자. 아무런 점 A, B, C의 좌표가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그냥 이 상태로 물어봤었어요. 풀어볼래요? 가자. 자,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앞으로 근데 너희들이 지금처럼 아무 좌표도 안 준 상태에서 관계만 가지고 좌표들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나서, 이거 다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는 모의고사에서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어디를 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마실 건데,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와요. 물론 이걸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기본적인 삼각형들, 사각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너희들이 기초 상식은 있어야지. 어떤 거?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은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 b를 가지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이 녀석의 좌표를 내가 찾아야 되니까 x좌표를 a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a, 뭐예요? 로그 2의 4a도 좋고 로그 2의 a 더하기 2도 좋고. 알았음? 2 됐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길이 2를 어떻게 사용한다? 1대 루트 3대 2라고. 그럼 이 길이가 루트 3이란 얘기잖아. 이 길이는 1이란 얘기고. 맞지? 그러면은 a라는 점의 좌표를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뭐야? a에서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갔네요. a 플러스 옆에다 쓰자. a 플러스 루트 3. 뭔 소리야? 루트 3.
그 다음에 y좌표는 이 녀석보다 1만큼 올라가 있어야지. 그래서 y좌표는 뭐야? 로그 2의 a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있다? 이 함수 위에 있습니다. 잖아. 위에 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답 나옵니다. 갈게요. 요 녀석을 y자리에 넣어요. 로그 2의 a 플러스 3은 요 녀석을 넣어요. 로그 2의 4 곱하기 a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로그 방정식이 나왔고, 로그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풀 수 있는 형태.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해줘. 맞죠? 하나의 로그를 합쳐주죠? 얼마야? 8에. 그게 이거니까 따라서 진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A값 나오겠지. 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됐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자, 갑니다. 결국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고 하는 대단원에서 너희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공부를 한다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 제일 기초 연산, 지수나 로그 100% 안 나온다고 하기는 그런데 나와봐야 2점이거나 나와봐야 3점의 기초 문제라서 그냥 말 그대로 기초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 기본 연산은 그 상용 로그도 안 나온다고 단정 짓긴 좀 그렇긴 한데 비주류예요. 안 나오는 해가 더 많았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상용 로그는 일단은 뺄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9월 가서 8월 가서 여름방학 되고 그때 이후로 수원 수술 할 때 그때는 상용 로그를 다시 한번 다뤄줄 텐데 나올 때만 할 거고 안 나오면 안 할 겁니다. 어쨌든 비주류가 됨.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되겠지. 그때 제일 많이 등장하고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파트가 바로 뭐냐면 그래프에서 관계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연산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냥 값을 뚜두두둑 계산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 혹은 어려운 4점까지 넘어갔을 때 이 모의고사 문제는 결국 너희들이 생각을 다르게 바꿔보기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제일 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읽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예시, 이제 제일 대표적인 평이동 같은 예시를 내가 아까 이거 쓰기 전에 보여줬었던 거고. 오케이? 그 관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좌표를, 이건 쓰지 말자. 좌표를 찾는다거나 넓이를 구한다거나, 오케이? 뭐 그 넓이는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것들이 되겠지. 그런 넓이 구한다거나 전부 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나오게 되는 게 보통 최대 최소예요. 근데 이 최대 최소도 내신에서는 굉장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는 사실 수능에서는 제일 뒤에 그냥 유형 제일 마지막에 짱박아 놨어요. 자주 나오지는 않아. 또는 뭐 물론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막 내신 때처럼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에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한 녀석이라고 하면은 산술기하랑 섞는 녀석은 얘는 좀 중요해요. 수능도. 알았음? 얘는 너희들이 제일 많이 놓쳐서 그냥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놓쳐가지고 좀 아쉬운 것들이 등장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래프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요거 유형 몇 번부터야? 7번부터 뒤로 쓱 넘기면서 봐봐. 전부 다 그래프가 절반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오케이? 다 그래프 안에서 특징 찾기, 특징 얘기하기, 그리고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비례식까지 나와요. 아까 내가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지. 작년 9월인가? 그때 모의고사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딱 관계 읽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이 나왔어. 물론 그 관계는 있다면은 땡큐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살펴가시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넓이라던가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지. 그때 필요한 개념이 비례, 다른 말로 닮음, 이런 것들 읽어주세요. 여기가 그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래프 얘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만 딱 얘기를 하자면은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 요게 이제 나오면은 애들이 오답률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고. 오케이? 근데 수능 완성에는 없어요. 알았음? 나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높은데 참고로 요 교재에는 없다. 다음 시간에 뭐 예시 문제를 가지고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방금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새 까먹어 버렸네. 아씨, 뭐 하나 더 있었지? 최대 최소 말고. 아, 애매하네. 자, 그리고 어쨌든 나오는 게 활용. 그래프의 활용이라 부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활용은 유형 활용, 그 넓이 얘기 말고, 넓이 얘기는 이미 여기서 다 했고, 여기서 말하는 활용은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얘는요, 중요해요. 내신 때도 제일 강조하던 녀석 중 하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단독 출제가 됐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계 읽기에서 넓이를 구하거나 닮음을 쓰거나 할 때 좌표를 구하러 갈 거야. 그때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중요한 파트가 될 거예요. 물론 단독 출제되는 방정식 문제도, 부등식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 중 메인 테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수로그 함수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 중에 오늘은 뭐 해봤다? 기초상식 연산 정도 해봤고 관계 읽기가 뭔지에 대한 내용 정도 하고 끝난 겁니다. 알았죠? 자, 아직까지 그래프 쪽, 함수 쪽이 뭔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맛보기만 살짝 해준 상태고 여기가 끝난 거라.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약간 기초 연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숙제도 그 정도로 내고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벌써 세 번째 얘기한다, 그죠? 우리 특강의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잘 가요. 빠이빠이.